꼭 기억하셔야 할 건 우리는 절대 배송비를 손해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설건마디입니다. 귀엽죠? 오늘은 위탁 판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반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대신 내가 직접 상품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고객 응대 CS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품이나 교환을 할 때도 해당 상품이 고객에서 바로 공급사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잘 대응을 해야 되죠. 이 반품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분들에게는 쉬울 수도 있지만 초보분들도 많으시니까 정리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탁 판매를 그림으로 보면 도매 사이트의 물건을 가져다 우리가 판매를 하고요. 소비자는 우리에게 상품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상품은 공급사에서 소비자에게 배송이 되고 반품 역시 소비자에서 바로 공급사에게 가게 되는 시스템인데, 이 반품은 소비자가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비자 주소로 반품 수거를 요청해서 공급사에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럼 반품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품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건 상품이 반품이 되려면 반품 배송비가 필요합니다. 최초에 배송비를 지불하고 상품을 받았죠. 자, 근데 이게 다시 공급사로 되돌아가려면 한 번에 택배비가 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비용이 보통 어떻게 처리되냐면, 예를 들어서 상품이 10,000원, 배송비가 2,500원이라고 했을 때 이걸 구매했을 때는 12,500원을 결제를 했겠죠. 자, 근데 이거를 반품을 하게 되면 보통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어라? 다시 돌아가는 2,500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5,000원을 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보통 환불을 해줄 때 상품 금액과 함께 최초 결제한 배송비를 함께 환불을 해줍니다. 전체 환불을 일단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5,000원을 내긴 했지만 최초에 낸 배송비 2,500원을 받았으니까 실제로는 2,500원만 더 낸 셈이죠. 그래서 위탁 판매를 할 때 이 왕복 배송비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는 거고,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지는 오너클랜에서 제가 구매했다가 반품을 한 사례입니다. 최초에 엑셀로 주문을 할 때 배송비 선결제와 함께 1,120원 상품 금액 결제된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반품이 되어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자, 위에 있던 전액을 배송비 포함 다 받았죠?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5,000원으로 왕복 배송비를 차감했습니다. 이렇게 표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자, 이 왕복 배송비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할 게 이 왕복 배송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나, 이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먼저 반품이 들어오면 지금 이미지처럼 마켓에 반품 신청 내역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게 반품 원인이 구매자 규책인지 판매자 규책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구매자 규책의 경우는 보통 단순 변심인데 구매자의 부담으로 반품을 하는 걸 뜻하고요. 본인 변심인 거니까 왕복 배송비 역시 구매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판매자 규책의 경우 상품 오배송이나 상품 훼손 등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서 판매자가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샀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색깔로 바꾸거나 아니면 반품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내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교환을 하거나 반품을 해야겠죠. 내가 생각을 바꾼 거니까요. 반대로 상품을 받았는데 이렇게 옷이 한쪽이 찢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판매자 잘못이니까 판매자 규책으로 반품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고객이 반품을 처음에 신청을 할 때 누구의 규책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반품 내역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고객이 누구의 규책으로 반품 신청을 했는지가 보입니다. 이 반품 사유를 잘 보셔야 될 게, 사실 대부분의 반품은 보통 판매자 규책이 많아요. 왜냐면 본인이 내가 필요해서 시킨 건데 상품에 문제가 있으니까 반품을 하려는 거겠죠. 아니면 그냥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당연히 배송비가 판매자를 부담하고 반품을 진행하는 판매자 규책이 많습니다. 근데 간혹 단순 변심인데도 그냥 내가 생각이 바꿔서 내 부담으로 반품을 해야 되는데도 그냥 슬쩍 판매자 규책으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승인을 해줘 버리면 왕복 배송비를 고객이 부담을 안 하고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반품 사유를 잘 보시고, 단순 변심인데 판매자 규책으로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반품 거절을 하거나, 반품 거절이 안 되는 마켓은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분 단순 변심인데 판매자 규책으로 신청을 했다, 구매자 규책으로 바꿔달라 라고 하시면 보통 바꿔줍니다. 그럼 판매자 규책과 구매자 규책을 나눠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자 규책인 경우는 판매자,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아니라 공급사죠. 공급사 잘못이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배송비 포함 전액을 환불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품 수거 요청을 해서 상품이 고객에서 공급사에게 갈 때 이게 착불로 도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내지 않고요. 공급사가 돈을 내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판매자 규칙인 경우는 쉬워요. 그리고 구매자 규칙의 경우가 조금 더 문제인데, 자, 이 경우는 고객이 배송비를 부담을 하고 반품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환불을 해줄 때 고객에게 배송비를 차감을 하고 환불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배송비를 빼고 환불을 해줬으니까 우리 손에 배송비가 남아있죠. 자, 이건 어디에 쓰는 거냐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착불로 상품을 받았어요. 우리가 수거 요청을 하면 착불로 간다 그랬죠. 착불로 일단 받긴 했는데 이게 본인들 잘못이 아니라 고객의 단순 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사가 배송비를 부담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일단 본인들이 자기 상품이니까 착불 비용을 내고 받긴 했지만 그 비용만큼 판매한 우리 위탁 판매 셀러죠. 우리한테 배송비를 차감을 하고 환불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죠. 근데 도매 사이트에서 배송비를 차감을 하고 환불을 받았죠. 그러면 이 차감된 배송비는 어디서 보전을 받냐? 이 차감된 배송비는 나도 최초의 고객에게 차감을 하고 환불을 해줬기 때문에 이 마켓에 남아있는 셈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공급사한테 전부 환불을 받는 게 맞는데 공급사가 착불로 받았으니까 나한테 배송비를 차감을 한 거고 대신 이 차감된 배송비는 나도 마켓에서 고객한테 차감을 하고 주니까 이 배송비는 마켓에 남은 배송비로 메꾸는 개념이 됩니다. 지금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약간 복잡하게 들리는데 한마디로 도매 사이트에서 차감된 걸 마켓에서 보전을 받은 거니까 제가 손해본 건 없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구매자 규칙일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반품을 할 때 구매자 규칙의 경우에는 대부분 배송비 차감 후 환불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각 마켓별로 반품 선택 방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구매자 규칙인 경우 고객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자 송금, 상품의 동봉 등 4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마켓들도 보이시는 것처럼 이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환불금 차감을 선택을 하는데 이러면 환불금을 차감을 하고 자기가 환불을 받게 돼요. 뭐 이러니까 아주 쉽죠. 근데 가끔 상품에 동봉을 하거나 판매자한테 직접 송금 이런 걸 선택하는 분이 간혹 계세요. 상품의 동봉인 경우는 반품을 보내는 택배 안에 5,000원을 넣어 놓는 식인데, 자, 이 반품 택배를 우리가 받지 않고 공급사가 바로 받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에 동봉한 고객이 있으면 공급사한테 1:1 문의를 남겨서 이 고객이 배송비를 택배에 넣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고 나한테 배송비를 차감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돈이 거기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공급사가 깜빡하고 평소에 하듯이 배송비를 차감하고 우리한테 환불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잘 주의해 주세요. 문의를 꼭 남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 송금의 경우 우리가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직접 여기로 왕복 배송비를 받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걸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반품 내역을 보시고 혹시라도 이걸 선택한 사람이 있으면 고객한테 따로 연락을 하셔서 배송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객이 선택한 방식대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상품의 동봉이나 송금을 한다고 했는데 배송비를 안 보내는 고객이 간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측에 써 있는 것처럼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반품 내역에서 환불 보류 설정을 하고 환불금 차감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자, 그게 안 되는 곳은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환불금 차감으로 변경을 해주니까 그냥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셔도 괜찮아요. 참고로 티몬과 쿠팡은 환불금 차감밖에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신경 쓸 게 없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쭉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당연히 환불금 차감으로 고객이 선택하는 게 가장 편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객이 다른 걸 선택을 했다면 고객한테 빨리 연락을 해서 그냥 환불금 차감으로 다시 신청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고객이랑 협의를 하고 고객센터에 말을 해서 환불금 차감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품의 개념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죠? 왜 편도가 아니라 왕복 배송비를 받아야 하며 내가 배송비를 손해를 보는 건지 어떤 건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우리는 절대 배송비를 손해보지 않습니다. 구매자 규칙이면 구매자가 내는 거고요. 판매자 규칙이면 공급사가 내는 거니까요. 자, 우리는 중간에서 반품 수거 요청만 하고 잘 가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 배송비를 부담을 하거나 손해를 볼 일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애매한 상황이 조금 발생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상품을 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색깔이 아닌 거예요. 갈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아닌 거죠. 막무가내로 이거는 상품 하자다, 판매자 규칙이다, 반품을 하겠다 막 이렇게 우기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아니다, 상세 페이지랑 똑같은 상품이다 이러면서 대응을 하겠죠.
자, 이렇게 막 싸우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알겠어요, 제가 부담할게요, 이렇게 그냥 하고 반품을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끝까지 싸우거나 아니면 싸우겠다 안 되겠다 싶으면 고객센터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객센터에서 중재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때까지 갈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사실 진상 고객 한 명 만나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멘탈에 타격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진상 고객 한 명이랑 30분, 1시간을 막 싸우는 것보다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셨다고 생각을 하고 쿨하게 그냥 내가 왕복 배송비 부담해서 보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각자 하기에 달렸지만 너무 완벽해서 한 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면은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내 멘탈 보호 차원에서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것도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자, 이렇게 반품 신청의 확인과 배송비 부담 주체, 요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실제 도매 사이트에 가서 반품을 신청해야겠죠. 요거는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탄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개념 정리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